최근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아래 자막으로 차량을 무료로 지원받았다라는 문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때문인데요. 어떤 기업이나 혹은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글이나 사진, 영상을 만들 때는 내가 제공을 받았다 명시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뒷광고, 내돈내산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이슈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언론사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낚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일단 물고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물고기에 따라서 하는 낚시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낚시는 의자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러 가는 게 제가 하는 낚시입니다. 일명 이제 가짜 미끼를 쓰는 루어 낚시라고 해요. 꿈틀이 같이 생긴 거, 이런 걸로 공격성이 좋은 물고기들을 유혹해서 진짜 낚는 거죠. 이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낚시고, 제가 잡는 어종이 베스예요. 베스 아시죠? 유해 어종. 베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서 잡아서 구워 먹든가 뭐 튀겨 먹든가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촬영 나오면 베스 잡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제가 낚시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사리사욕을 채우러 온 거기 때문에 놀아보겠습니다. 문구를 적으면서 저도 지난 날들을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심지어 오늘도 좀 마음에 걸리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시승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 차는 꼭 낚시와 연결을 지어야 된다, 요런 마인드로 시승차를 잡은 적도 있고요. 고백하지만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패턴을 곰곰이 보니까 낚시할 때 빼고는 거의 지방을 안 가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거의 차를 타지 않아요. 한마디로 낚시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낚시가 낚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캠핑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제 차를 타고 다녔을 때는 몰랐었던 이런 단점들도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K3 GT 같은 경우가 이제 외건형인데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낚싯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캠핑까지 가게 되면 텐트나 의자도 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험한 길을 많이 갈 때도 있어요.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릴 때도 있는데 이 낮은 차체가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좀 저렴한 SUV로 낚시 전용 차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싼 차가 일단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저렴한데 큰 거예요. 싸고 좋은 차가 아니라 싸고 큰 차. 자동차 기자로서의 조금이나마 자존심이 더해진다면 디자인은 이뻤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거든요, 원하는 게. 근데 그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요즘 판매되고 있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B세그먼트 SUV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세그먼트 SUV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끼리 서로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특징을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아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르노 삼성 XM3, 그리고 기아차 셀토스,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있을 거고요. 쌍용차 티볼리 에어 중고,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은데 최신 버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코나는 운동 성능은 가장 좋지만 짐을 많이 싣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뭐 굳이 따지라면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데, 가장 저렴한 트림, 그러니까 엔트리 트림을 사게 되면 이 두 모델은 내가 알던 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멋있었던 부분들이 보이기보다는 이 저렴하게 마무리된 부분들,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좀 값싼 티가 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기본 모델에 정말 필요한 옵션만 몇 가지 넣어서 타고 다니기에는 뭐 XM3가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나의 낚시차 이야기, 뭐 나의 낚시카 자랑하기, 이런 카테고리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만큼 낚시를 다닐 때, 그리고 캠핑을 다닐 때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포인트를 가는 분도 있고 자동차 때문에 좋은 포인트를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이런 나이 먹고 하는 취미생활은 뭐 장비가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를 할 때 자동차도 장비 중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낚시는 저수지를 거의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두 바퀴 돌 때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용하는데 이렇게 긴 낚싯대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근데 이동이 막 이렇게 막 10분, 20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수지 한두 바퀴 뭐 몇백 미터씩 가는 거라 이렇게 밀어 놓고 잡힐 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를 찾아서 가보시죠. 다 다큐로 갑시다. 리얼로. 근데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와가지고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눈여겨본 부분들 가서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잘 정돈되지 않은 길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세단이나 외건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해요. 차 긁힐까봐 걱정도 되고, 확실히 지상고가 높은 SUV가 편하긴 합니다. 작은 차는 요 낚싯대가 걸려요. 여기 앞쪽에 걸려서 XM3는 확실히 기네요. 네, 경쟁 모델인 셀토스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휠베이스는 깁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서 저 트렁크 끝 혹은 뒷좌석 등받이까지 길이가 꽤 긴 편이에요. 제가 낚시가 혼자 하는 스포츠잖아요. 거의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하는 레저다 보니까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뭐 휴식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굉장히 좋은 스포츠예요. 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거의 바다처럼 물이 찼네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미끼가 떨어지게끔 이 지렁이가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지.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기다 올린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잡는 물고기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는 다 반응해요. 실제로 얘네가 진짜 지렁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액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진짜 지렁이가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참고로 제가 낚시하러 오면 이런 무식한 시간은 안 와요. 지금 오후 3시인데 보통 베스 낚시하면은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와요. 해 뜨기 전에 와서
해가 뜰 때까지 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갑니다. 딱 그때가 이제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고. 진짜요, 진짜. 나무 위키에 써 있어. 실패는 아니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약간 연기, 보류. 다음 시간에. 진짜 오늘은 무언가를 잡으러 왔다기보다는 정말 짧은 시승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쪼개서 잠깐 낚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실패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좀 달려줄 필요가 있죠. XM3를 선택하게 된다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이 엔진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유명해진 엔진이죠. 다임러 그룹과 르노일산 얼라이언스가 함께 만든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네, 벤츠가 많이 관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벤츠라는 자동차의 대명사인 회사가 인정을 하고 쓰고 있는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느꼈지만 약간 디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디젤 엔진 같은 사운드도 전달해주고 회전 질감도 좀 비슷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가솔린 엔진에 기대하는 매끄러운 회전 질감을 가진 것 같진 않아요. 소리랑 같이 전달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터프합니다. 걸걸해요. 언지를 하지 않으면 배기량이 이렇게 낮은지 절대 모를 거예요. 배기량 생각하고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엔진입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1.6L 터보 엔진 정도의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요. 속도가 높아지면 분명 한계점이 찾아오는 시점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진짜 갈증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네, 특히 속도와 상관없이 2000rpm 그리고 2500rpm 부근에서 힘이 굉장히 잘 솟구쳐 오릅니다. 25km 정도 되는 최대 토크가 정말 아낌없이 발휘가 되고 있고요. 이 다소 단단하게 느껴졌던 리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빠르게 와인딩을 달릴 때는 오히려 이 주행에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뒤가 잘 따라와요. 네, 토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뽑아져 나오는데 스티어링 휠을 감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순간적으로 토크 스티어가 발생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달리니까 낚시하던 건 다 까먹었죠. 네, 게트락 7단 변속기랑 조합이 됐는데 지금 천천히 서행해서 출발하는 과정, 울렁거림, 꿀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물론 현대기아차가 쓰는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는 초반에 엔진 회전수를 조금 많이 높여서 토크를 집중시켜주고 출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단번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적어도 이 변속기 때문에 XM3가 평가절하 받는 거는 동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단단한 승차가 이 리어 댐퍼 쪽이 많이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툭툭 튀는 느낌들이 들어요. 네, 작은 해치백에서 보여주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덜 고급스럽다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루 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XM3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용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진짜 가장 거슬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꺼놓은 상태인데 시동을 끄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이 차를 타게 되면 그 소리가 다시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독 더워서 그런지 차에 앉으면 이제 통풍 시트를 작동을 먼저 시키는데 하나, 둘, 셋,
셋, 넷. 자, 이렇게 동작이 꽤 많은 편이에요. 뭐 아래로 내렸을 때는 통풍, 위로 올렸을 때는 열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위젯을 추가하거나 뭐 즐겨찾기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오너의 입장으로 장기간 쓰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 세로로 긴 타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맥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됐는데 이것도 조금 믿음직스러워요. 괜히 그리고 상당히 컬러풀하고 예쁘게 잘 꾸며놨고, 네,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도 나름 배치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꽤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지금 각도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고, 또 깊숙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빛 반사 우려도 없고 상당히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꽤 많은 정보들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중앙에도 띄워 놓을 수 있는데 이건 현대기아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르노 삼성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알차게 꾸며 놓았습니다. 굉장히 유선형으로 잘 빠졌잖아요. 경쟁 모델 중에서 풍절음은 가장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세그먼트에 한계가 있어서 뭐 옆에 트럭이 지나가거나 뭐 버스가 지나갈 때 그 외부 소음에 대해서는 물론 취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XM3 뿐만 아니라 이 세그먼트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루 동안 XM3를 타고 제 사리 사욕을 채워봤는데, 네, 아무래도 저도 오기가 있어서 제가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일단 시작한 거 제대로 영상에 물고기 잡는 거 담길 때까지는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낚시를 하면서 좋은 점이, 제 예전에는 뭐 기사로 사람을 낚시하거나 유튜브 제목으로 낚시를 하다가 이제 진짜 낚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그로 이런 거는 다 끊었고 진짜 낚시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낚을 때도 짜릿해, 일 낚을 때도 짜릿해. 사람이 더 재밌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은 김영란법을 통해서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승차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있는 거거든요. 뭐 XM3든 굉장히 비싼 롤스로이스든 벤틀리든 이런 시승차를 받게 되면 어쨌든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XM3를 한 3일 정도 탄다고 가정을 하면 렌트 비용, 뭐 보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한 3-40만 원 정도는 들 거예요. 뭐 페라리를 1박 2일 동안 탄다. 그렇게 되면 렌트 비용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가가 오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금전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구를 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무료로 차를 지원받는 것은 김영란법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승차를 받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냥 나 차 줘 해갖고 차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어떤 곳에서 시승하게 되는지, 뭐 어떤 목적으로 차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차를 받습니다. 네, 업체에서 차를 주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 컨텐츠라는 결과가 업체와 매체가 무슨 내용을 합의하거나 주제를 합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컨텐츠가 안 나오게 되면 야, 이거 업체가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차 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